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사를 위해 완벽한 선택처럼 보이는 일부 채소가 사실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채소들이 일부 상황에서는 유익하지만 실제로는 산역류, 염증, 심장과 신장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을 돌보고 계신다면 접시에 올려놓은 음식이 건강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9가지 채소를 공개할 것입니다. 외관에 속지 마세요.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도와주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현명한 식사 선택법을 알아보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채소를 먹은 후 소화 문제나 다른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시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한 팁을 나눠봅시다. 이 건강한 음식들이 사실 오랫동안 몸에 해를 끼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특정 채소는 혈당을 높이고 신장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통풍과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채소는 부풀어 오르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가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할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6번째 채소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무는 영양가가 높고 특히 노인에게 유익한 음식으로 비타민C, 칼륨,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에 중요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풍부하여 건강한 체중 유지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인에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에 포함된 높은 섬유질 양은 특히 소화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부풀어 오름, 가스,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 약물이나 갑상선 관련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무가 자연 이뇨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신장에 부담을 주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의 유익함을 살리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물을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무 대신에 당근이나 호박과 같은 가벼운 채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면서 소화 불편의 위험이 적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이 경우 오이 또는 케일을 좋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노인의 식단에 건강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섭취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유익합니다. 시금치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인기 있는 영양가 높은 채소로 시금치 나물, 양념 시금치나 국물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시금치는 철분, 칼슘, 비타민 A, C, K 및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에게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섭취할 때 노인들은 몇 가지 부정적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을 형성하고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염은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칼슘은 노인들의 골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금치가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지만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시금치 섭취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금치는 또한 불용성 섬유질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가 민감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A가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비타민 A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시금치는 노인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 덕분에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는 칼슘과 비타민 K를 포함하고 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칼슘은 옥살산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으로 여전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자연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금치의 섬유질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안전하게 시금치를 섭취하려면 노인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시금치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찌거나 볶아 섭취하면 옥살산염을 줄일 수 있고 소화가 더 용이해집니다. 만약 시금치가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옥살산염이나 비타민 K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면 민들레, 케일, 브로콜리 등 다른 영양가 높은 대체 채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는 노인의 식단에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면역체계 강화와 뼈 보호와 같은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당히 섭취하고 적합하게 조리하면 유익하며 안전한 섭취를 위해 기존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크라퀴아보는 미국 남부와 크리올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채소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점성이 있는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이 점성은 수프와 스튜를 걸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몇 가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크레푸르탄이라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팽만감, 가스, 기타 소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탄수화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크라의 점성 있는 질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질감은 뮤실라지라는 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일부 노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연하곤란, 삼킴장애, 이 있거나 의치 사용자가 있는 경우 오크라는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오크라가 옥살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염은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신장 문제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크라를 좋아하는 노인들은 적당히 섭취하고 잘 준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크라가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쌈콩이나 호박과 같은 소화에 더 부드러운 대체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푸드로 여겨지며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노인들에게 몇 가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한 점은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노인들이나 혈액 응고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날로 많이 먹으면 위장 불편,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에 포함된 황화합물이 위와 식도를 자극하여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마늘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요리하면 여전히 많은 건강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소화에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많이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자주 속쓰림을 겪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채소로 심장병과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서 인기가 많고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토마토가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가 익혀서 수프나 소스로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자연적인 산도가 일부 노인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도가 강해 위산역류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익혀서 조리된 토마토는 산도가 더 강해지므로 소화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데 이 가족에는 고추도 포함되며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과도한 섭취는 관절염과 같은 노인의 염증성 질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는 덜 산성인 노란 토마토나 오렌지색 토마토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마토 농축 제품인 토마토 추출물과 같은 강한 토마토 제품을 피하고 산도가 낮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아삭하고 매운맛이 특징으로 종종 샐러드에 특별한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무는 특히 노인들에게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의 강한 맛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들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팽만감과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가 민감한 노인들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상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가 불편함과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일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뇨 효과가 있어 소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특히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가 소화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적당량은 더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소화를 돕기 위해 무를 조리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가볍고 시원하며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채소입니다. 오이는 노인의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이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는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이는 탈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이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혈당 지수가 낮아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오이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체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소화 시스템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오이가 가스, 팽만감 또는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를 생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일부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자연 성분인 큐르비타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오이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신부전이 있는 경우 체내에 칼륨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이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이를 살짝 익히거나 전통적인 요리인 오이 무침과 같은 요리에 활용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이가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애호박이나 무와 같은 비슷한 성분을 가진 다른 채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한국 요리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오이는 적당히 섭취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여 건강한 식단에 좋은 추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추는 그 부드러운 맛과 요리에서의 다용도성,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 유익한 건강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채소입니다. 배추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만성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C, 비타민 K, 섬유질,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를 섭취할 때는 일부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추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로 심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변비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배추는 저칼로리이므로 체중 조절에 유익하며 포만감을 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배추는 일부 노인의 민감한 소화 시스템에는 가스나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배추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가 어려운 성분입니다. 또한 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추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고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배추를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소화 불편을 일으키는 성분과 고이트로젠이 감소하여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채소가 됩니다. 찌거나 볶는 방법은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추는 하루에 반컵에서 1컵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섬유질이나 비타민 K 과다로 인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추를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추, 루콜라, 브로콜리 등 배추와 유사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채소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를 다양한 요리에 포함시키고 해조류와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추는 노인의 건강에 유익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적당히 섭취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의료 전문가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맞춤형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특히 노년기에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채소가 동일하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소화, 영양소 흡수, 심지어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겪습니다. 예전에 걱정 없이 먹었던 채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신장 문제 또는 염증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단에서 채소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포함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특정 채소가 우리 몸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복잡함 없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비하는 채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식단이 건강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소중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건강관리가 중요한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긴 건강한 삶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